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맞이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천혜장도 참 독하긴 독해요. 아주 끝장을 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끝장을 한번 봅시다. 하여튼 날이 추워도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고 또 배울 건 배워보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식도 들어보고 우리가 또 타산지석으로 또 배울 것들도 많이 있어요. 투자라는 게 뭐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물리는 것은 한순간이고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개미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주의해 보세요. 대부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봤다는 분들 많아요. 쪽박 찬 사람들 꽤 많고 이게 뭔가 약간 도박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 한번 또 이렇게 사람이 한두 번 그 단타 쳐가지고 맛을 보면은 계속 배팅이 커져요. 왜냐 나는 스스로가 주식의 고수다, 잘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같더라고요. 착각을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배팅 금액이 점점점 커지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요즘 보면 환율도 떨어지고 뭐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양 싸대기 맞아 지금 보니까. 싸대기 맞으니까 얼얼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대기 참. 하여튼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요 기업에 투자한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 주가 하락에도 환차익으로 버텼어요. 환차익 버텼는데 오늘 보니까 또 환율이 막 1,300원 밑으로 깨지는 거야. 이제 1,200원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환율 상승으로 누렸던 그 환차익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피해로 오는 거죠. 피해로. 증권가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1,400원을 한 번 더 돌파한다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3개월여 만에 1,300원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9.1원 내려서 1299.7원으로 막을 내리더라. 1299원. 오랜만에 1200원대 보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일단 국내 투자들이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동안에 또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예탁 결전에 보면 다 나와요.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9억 6,710만 달러를 순매수했어. 이때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던 7월, 8월에는 순매도였는데 1,400원이 넘어가니까 막 공격적으로 가는 거야.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더라는 거지. 그래도 9월 22일 날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슬라였어. 테슬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7억 97만 달러였답니다. 이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 추종하는 거죠.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 우리가 일명 TQQQ라 하는데 이거를 5억 3,022만 달러나 샀어.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가 이제 3배 상승하는 게 있어. 상승하면 3배 참 수익률을 내는 게 있어요. 이거 그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스 불 3배짜리예요. 이름도 길다 참. 뭐 이렇게 길게 했을까? 간단히 되는데 하여튼 SOXL이에요. 티커가 SOXL. 이것도 한 2억 1,840만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게 배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배짜리. 이 5배짜리, 4배짜리 할 것 같아요. 하여튼 3배짜리 많이 하더라.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이제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거야. 쭉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SOXL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막 9월 초 13.03달러에서 11.84달러로 하락을 합니다. TQQQ도 27.84달러에서 23.56달러로 하락을 해요. 가장 많이 순매수한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왜 갑자기 또 생뚱맞게 또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난리쳐가지고. 9월 초에는 277.16달러에서 30일 194.70달러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30% 가까이 하락을 했죠. 하여튼 주가 하락에 환율까지 떨어지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것 같고 지난 10월 24일보다 환율은 약 10% 정도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은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하락이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1,400원을 한 번 더 돌파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요. 하향 안정화를 점치는 측면에서 FED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의 기대감을 약간 보이는데, 반면에 환율 상승을 전망하는 측은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저하를 언급을 했는데, 그 시진핑이 이제 반정부 시의 이제 소통으로 대응을 해요. 그다음에 시진핑 리스크를 줄이면서 환율이 하락했죠. 원달러 환율은 내년 1,200원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여튼 지난 3개월 동안 환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었고, 지금은 빠른 속도로 이제 되돌림에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내년 말에는 1,210원대를 나타낼 것으로 현재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내년 미국 경기 침체로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해 그 1,4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비둘기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연준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미국 경기 침체 강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고, 내년 초 또 1,400원대를 기록한 뒤에 하반기에 1,200원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집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냐, 또 슈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일단은 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환점은 맞지만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환율이 한 1,300에서 1,37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지속할 경우 1,400원까지도 그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달러 강세의 정점으로는 내년 1분기를 현재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 주가 예측도 힘들지만은 환율 예측도 힘들네요. 환율 예측. 또 환율이 오르면은 또 오른다고 난리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난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가만 좀 올랐으면 좋겠어. 우리 삼성전자 주가만 어떻게 뭔가 점진적으로 막 급하게 막 폭등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막 우상향 쭉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서 다시 빨리 우리 9만전자, 10만전자를 향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차트를 가진 삼성전자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하여튼 삼성전자 꾸준하게 모아보고, 뭐 미국 주식도 좋으니까 찾아보세요. 좋은 기업들 찾아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